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지에 성토를 했습니다. 특히 농번기가 끝나고 논을 밭으로 만들 때 많이 성토를 하죠. 그리고 토지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땅의 모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마사토 같은 거를 실어다가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죠.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흙을 넣을 수 있는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흙을 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성토하는 것 때문에 민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내 땅에 흙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흙을 깎거나 흙을 다시 넣는 행위, 이것도 대부분 개발 행위에 들어갑니다. 개발 행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땅은 항상 어떤 기본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땅은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 웬만한 것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군구의 승낙을 받아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성토나 절토 그리고 객토와 관련된 국토계획법 보면서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공통사항은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 변경, 토사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가장 중요한 게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근 농지에 대해서. 인근 농지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성토할 때 이게 있죠.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은 굉장히 좋은 흙이어야잖아요.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환토사를 굉장히 좀 깊게 넣을 경우에는 밑에는 순환토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순환토사는 1m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절토할 게 깎는 겁니다.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 토양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야 되고요.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농촌에 사는 분들은 서로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도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몇 미터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몇 미터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법령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입니다. 네, 개발행위 허가. 네, 51조의 2항의 4조입니다. 옹벽 설치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 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의 기준에는 도시 지역에서는 50cm 이상인 경우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시골 지역 2m 이내일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3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죠.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의 절토, 성토, 정지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도 50cm 성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허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50cm 이상 하는 경우에 이런 법적인 것보다 옆에 있는 농지 주인과의 민원 발생이 가장 큽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옆에 있는 농지보다 내가 좀 높게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 내가 성토할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되게 현명합니다. 1m 정도 내가 흙을 쌓아야 되거나 옹벽을 설치해야 되거나 이렇게 성토를 하게 될 경우에 이장님을 통해서 해도 되느냐, 이렇게 성토를 하고 싶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예의상 얘기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옆에 있는 주인이 누군지 궁금하다, 의논을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만이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스탑이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원이 소지가 없도록 성토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토하는 행위가 앞으로 이 땅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 팔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경우에는 2m 이하라도 정식으로 토목 설계사를 통해서 인허가를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은 좀 들어가지만 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해결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옆에 농지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해결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내서 옹벽 공사를 하거나 성토를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2m 이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라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파주 인근 지역, 고양시, 양주시, 여주시, 김포시 이런 경우는 50cm 100cm까지만 인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역마다 성토 기준은 좀 틀리기 때문에 2m까지는 그냥 인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꼭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성토 기준이 뭔지 확인 이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면 토목 설계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번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성토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땅의 가치를 높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